우선 결론부터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영상에서 소개될 그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특정 자극에 유난히 취약했다. 두 번째, 안기는 걸 좋아하지 않았다. 세 번째, 지나치게 순한 아기였다. 네 번째, 눈을 잘 맞추지 않았다. 특히 마지막 눈 맞춤에 대한 중요한 발견을 이번 영상에 포함시켜 놨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3개월 아기가 자폐 스펙트럼 확정 진단을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시기에 진단 기준을 충족하는 아기가 없어요. 하지만 자폐 아이를 키워내신 부모님들의 아기 시절을 되돌아보면서 하시는 이야기에는 분명한 공통점이 있어요. 저도 그동안 수많은 자폐 애들 만나서 치료하면서 부모님들에게 항상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돌전에는 어떤 아이였나요? 이렇게요.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가 항상 비슷한 이야기였는데요. 앞에서 설명한 그 네 가지 요소와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저도 그동안 수많은 자폐 아이들을 만나서 치료를 해오면서 부모님에게 항상 여쭤봤었어요. 돌 전에 혹시 어떤 아이였어요? 생애 초기엔 어땠었나요? 항상 비슷한 답변을 부모님한테 드렸었는데요. 그게 앞에 제가 설명한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자폐가 의심되는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부모님들을 위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면 우리 아이에게 혹시 자폐 위험 신호가 있는지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네 가지 주제에서 이건 그냥 아기라서 그런 것과 이건 눈여겨봐야 되는 것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기준까지 함께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시면 되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지까지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과잉 자극에 취약하다인데요. 먼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원래 아기들은 다 예민하지 않나? 뭐 신생아니까 당연한 거 아닌가? 맞습니다. 신생아들은 대부분 예민해요. 밝은 빛, 뭐 큰 소리,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얼굴들에 놀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건 예민함의 정도가 좀 다르다는 건데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증조 할머니가 아이를 안고 말을 걸고 이렇게 천천히 만져주기도 하죠. 누가 봐도 따뜻한 애정 어린 장면이에요. 근데 아기는 할머니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죠. 한 번만 그러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여요. 어, 당시의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을 모르셨다고 해요. 이 상태를 나중에 알았다고 영상에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여기서 구분점이 하나 있어요. 어, 아이가 잠깐 깜짝 놀래서 울거나 뭐 피하려고 움직이는 거 다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아이가 다시 진정을 찾은 후에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돌아오고 있는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해요. 예민한 아기도 시선을 피해요. 근데 자극이 잦아들고 침착해지면 다시 사람과의 관계로 돌아와서 얼굴을 보고 웃고 다시 다른 사람의 신호에 반응합니다. 반면에 영상 속 자폐 아기는 매번 일관되게 돌아오지 않아요. 자폐가 의심되는 아기들은 사람과의 상호작용으로 자연스럽게 그리고 즐겁게 돌아오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기가 눈을 맞추고 함께 반응하는 그 짧은 순간들이 상호작용을 배우는 순간들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경험하는 감각들이 뭐 예를 들어 목소리, 그 사람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이 나를 만지는 촉각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내 아기에게 그런 것들이 불편하게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일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아기는 배울 기회를 계속 차단하거나 피하게 되겠죠.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는 감각이 너무 버거워서 그래요. 돌아와서 영상 속 아기가 할머니를 싫어한 게 아니라 할머니가 주는 감각이 감당이 안 됐던 거예요.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죠. 안기지 않는 것에 대한 질문인데요. 뭐 우리 애도 잘 안기려고 하는데 그냥 이거 성격 아니에요? 그냥 뭐 선호 그런 문제 아닌가요? 아기마다 다릅니다. 분명히 그냥 안기는 걸 덜 좋아하는 아기도 있어요. 이 신호를 자폐와 연결 짓기 전에 반드시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혹시 우리 아이가 몸이 불편한 곳은 없는지 꼭 먼저 확인해 보세요.
뭐 역류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소화에 문제가 있거나 근긴장도에 문제가 있어도 아기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걸 되게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고로 소아과 진료를 먼저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속 자폐 아기인 에즈라, 이 친구는 엄마의 설명에 따르면 아기 침대에 혼자 있을 때 아주 만족스러워 보였다고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아기가 뭐 배가 고파지거나 기저귀가 불편해지면 울긴 했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순간을 즐기거나 좋아하진 않았다고 하셨어요. 생후 3개월쯤에는 잠들기 전이 아니면 엄마 품에 안기는 것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른 정상 발달 아동인 3명이 다른 아이들은 늘 달랐어요. 언제나 안아달라고 엄마한테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안긴다는 건 복합적인 경험이에요. 체온, 그리고 숨소리, 엄마의 목소리, 심장박동, 흔들림을 동시에 느끼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아기한테는 안정감으로 느껴질 수 있는 되게 좋은 것인데요. 감각 처리 방식이 다른 아기, 자폐의 위험이 있는 아기에게는 이 상황 자체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폐 성향이 있는 아기는 안기는 걸 싫어하게 될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세 번째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위험 신호인데요. 순한 것이에요. 지나치게 순한하기요. 이제 뭐 그러면 순한 게 왜 문제가 돼요? 뭐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앞의 신호랑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안기기 싫어하는 건 아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자폐의 위험이 있으면서 순한 아기는 요구 자체를 하질 않아요. 영상 속 어머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즈라는 키우기 너무 쉬웠다고, 잠을 아주 오래 잤고, 부모의 관심, 엄마의 관심을 별로 필요로 하지도 않았고, 함께 있는 것보다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고요. 어, 이 상황을 전 이렇게 설명드려요. 아기와 부모의 상호작용은 공놀이와 같죠. 아기가 공을 먼저 던지면, 뭐, 울음, 옹알이, 눈맞춤, 뭐, 손뻗기, 뭐든지요. 던지면 부모가 그 공을 받아서 다시 되던져주는 거예요. 아이의 신호에 따라서 안아주기도 하고, 말도 걸어주고, 웃어주기도 해요. 이 주고받음이 하루에 수백,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되면서 아이는 내가 신호를 보내면 이 세상이 반응한다는 걸 배우게 됩니다. 근데 너무 순한 아기들은 이 공을 던지지 않아요. 상호작용을 시작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부모는 다시 돌려줄 반응이 없죠. 아기가 조용하고 아무런 신호를 주지 않으니까 부모도 아무런 반응을 할 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주고받음의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 주고받음의 기회가 아무도 모르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자폐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들의 종합심리검사를 하다 보면 특히 자폐 아이들의 초기 발달력을 여쭤봤을 때 종종 이런 얘기를 들어요. 우리 애는 진짜 순했어요. 그래서 저는 편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실제로 제가 들었던 말들이에요. 내가 너무 편했던 그 시간에 사실은 나의 아이랑 주고받음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의 아이의 사회 정서적인 능력이 점점점 약화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주의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 이제 눈 맞춤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죠. 눈 맞춤은 딱 한 시점, 딱 그 시점만 보아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속의 어머님은 이렇게 관찰을 하셨대요. 어머님은 눈 맞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설명하셨냐면, 어, 정상 발달 아동들과 다르게, 자폐 아동이었던 에즈라는 사회적인 미소나 내가 널 알아보고 있어, 너 누군지 알아? 라는 눈 맞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설명하세요. 그런데 아예 안 본 게 아니라 항상 입술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본인이 관심을 끌려고 움직이면 시선을 피하고 가만히 말만 걸면 입술을 보고 있었다고 어머님은 이야기하셨어요. 이 관찰이 왜 중요하냐면 2013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연구가 있는데요. 존스와 클린 연구팀이 자폐 형제를 둔 고위험군 영아 59명과 저위험군 51명을 태어났을 때부터 만 3세까지 추적하면서 아이가 사람 얼굴을 볼 때 눈을 보는지 입을 보는지를 시선 추적 장치로 측정한 게 있어요. 이게 중요했었는데요.
자폐 고위험군 아이들도 처음엔 눈 맞춤이 정상 수준이었어요. 생후 2개월 직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진은 지금 이 상황, 감소되는 그 상황이 자폐의 가장 이른 신호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의 눈 맞추기 능력이 더 많아지고 잦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아이가 눈을 덜 맞추려고 하는지를 부모님이 더 면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시고 좀 마음이 무거워지셨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하게도 오늘 신호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자폐인 건 결코 아니에요. 기질적으로 순한 아기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그냥 안기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요.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러한 신호들이 나타나는 지속성을 봐야 돼요. 하루만 그런 게 아니라 몇 주, 한 달 동안 나타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또 시간이 지날수록 내 아이의 이런 신호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안기기 싫어하는 것, 혹은 특정 자극에 되게 과잉 반응하는 것들, 이러한 신호들이 더 강해지고 있는지 아니면 사라지고 있는지도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지도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런 감각 처리적인 어려움이 결국엔 영향을 미치는 곳은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을 줄이게 되는 거거든요. 신생아시기엔 자폐를 확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 아이가 발달해가고 있는 방향은 부모님도 분명히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실 수 있는 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 아이가 과민한 것처럼 보이고 이 과민함 때문에 사람을 피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머님이 더 느리게, 더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아이마다 감당할 수 있는 감각들은 다 달라요. 아이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감각의 정도, 그 감각 체계를 찾는 게 가장 좋은 시작점입니다. 대신 아무리 어머님이 애를 써도 연결되는 느낌이 들지 않는다면 이건 어머님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어떤 아이들은 감각을 처리하는 방식이 남달라서, 정말 달라서 부모님이 아무리 정성껏 상호작용을 시도해도 아이가 부모에게 반응을 돌려주는 것 자체가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알아차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저와 같은 발달 전문가, 영유아 발달 전문가를 만나보시길 권고해드려요. 괜찮으시면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 드린 것도 좋고, 실제로 제가 부탁드린 그것에 대해서 어머님이 해보셨을 때 어떤 고민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좀 알려주세요. 또 알려드린 내용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다면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